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역대 가장 높은 득표율을 준 광주 전남 지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재선에 도전하며 중단 없는 광주 발전을 통해 더 크고 더 강한 광주 시대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을 야구를 목표로 시즌을 준비해온 기아 타이거즈가 시범 경기에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쳐 팬들의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주말 프로야구가 개막합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10년 만인 내년 4월 개최를 앞두고 순천 전역을 정원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역대 가장 높은 득표율을 준 광주 전남 지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두 자릿수 지지율을 보내준 만큼 새 정부에서 호남 홀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광주를 찾은 조수진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 득표율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24만 7천 표가 대선 승패를 갈랐다는 점에서 광주 전남에서든 이 26만여 표는 윤석열 당선과 국민통합정부 출범을 견인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박주선 대통령 취임위원장도 새 정부가 호남의 지지에 화답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취임식 후보지로 광주가 거론됐지만 현실적 이유로 무산돼 윤석열 당선인이 아쉬워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5.18 기념식 참석을 약속했다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도 의지와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5.18 정신은 우리 민주주의 정신의 기반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할 때 전문에 5.18 정신이 규정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지난 대선에서 보수정당으론 역대 최다 득표율을 기록했던 국민의힘. 호남 홀대론을 불식시키고 지방선거에서도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단 없는 광주 발전을 통해 더 크고 더 강한 광주 시대를 완성해 5년 후 정권 교체 주역이 되고 미래 100년을 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이용섭 시장이 재선 도전 출사표를 던진 장소는 전국 최초의 노사 상생형 일자리의 상징 광주 글로벌 모터스였습니다. 지난 4년간의 시정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가 완성된 점을 강조하고 새로운 경제 발전을 이끌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용섭 시장은 첫 공약으로 광주 전남 통합을 내세웠습니다. 우선 광주와 인근 5개 시군을 단일 경제권으로 묶고 영산강을 따라 이어지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통합은 수도권의 블랙홀을 막아내고 광주 전남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법입니다. 광주의 질적 성장을 위해 지난해부터 준비해오던 그린 스마트 펀시티를 완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공지능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기후위기 대응 체제를 만드는 일, 특급 호텔과 복합 쇼핑몰 유치 등을 구체적인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중단 없는 광주 발전을 원한다면, 광주 품격에 걸맞는 시장다운 시장을 원한다면 이번에도 사람의 나라 광주시장은 이용섭이어야 합니다. 이 시장은 오는 31일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민주당 경선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광주광역시장 경선에는 이용섭 시장 외에도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준호 변호사, 김혜경 남부대 초빙 교수 등이 경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번 주말 광주를 찾아 6일 지방선거 호남 공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다음 달 2일 광주를 찾아 호남권 출마 예정자들을 만나고 공천 방향과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공직자 후보 역량 강화 시험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광주와 전남의 시도지사 후보에 대한 이야기와 국민의당과의 합당 이후 공천 방향 등에 대한 논의도 나올 걸로 보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광주 전남에서 2만 7천여 명이 확진되는 등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에선 요양병원 2곳에서 69명이 확진되는 등 11,819명이 확진됐고 전남에선 순천에서 3,200여 명, 여수 2,700여 명, 목포 2,200여 명 등 모두 16,047명이 확진됐습니다. 광주는 나흘째 10,000명 이하의 확진자가 나오다 닷새 만에 확진자 수가 10,000명이 넘었고 전남은 지난 27일 8,000명까지 떨어졌던 확진자 수가 이틀 만에 2배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 새로운 우세종인 스텔스 오미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전남에선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 처방이 처음으로 이뤄졌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내 약국과 병원 등 98곳에 라게브리오 1,210명분이 배정된 가운데 현재까지 담양, 해남 등에서 9명에게 라게브리오가 투약됐습니다. 첫 투약 대상자는 가래와 열 등의 증상이 발현된 60대 남성으로 어제 투약 이후 상태가 호전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담당 의사는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문진하고 함께 투약해선 안 되는 의약품이 없는 걸 확인한 뒤 투약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주말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시범 경기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가을 야구를 목표로 시즌을 준비해온 기아 타이거즈는 시범 경기에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며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돌아온 대투수와 150억 원의 사나이, 슈퍼루키와 제2의 이승엽.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화제와 관심 속에 시범 경기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스타 출신으로 올 시즌 첫 지휘봉을 잡은 김종국 감독은 시즌 준비를 모두 마친 소감에 대해 기대 이상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선수들이 정말 너무 잘해줘가지고 지금 기대감이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뭐 투수 쪽도 마찬가지고 타자 쪽도 마찬가지고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큰 이제까지 시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주장을 맡은 내야수 김선빈도 시즌 준비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베테랑 선수들과 신인급 선수들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며 팬들에게 좋은 성적을 약속했습니다. 성범이랑 현정이 와서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올 시즌 모든 선수들이 모든 경기에 좀 최선을 다하는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범 경기 타율 1위, 최다 안타 1위, 장타율 1위 등 각종 공격 지표를 휩쓸며 슈퍼루키의 등장을 예고한 김도영은 시즌 개막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범 경기를 통해 프로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김도영은 신인왕 도전에 대한 포부를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시즌 목표는 최종 목표는 신인왕으로 잡고 있고 그냥 꾸준히 그냥 3할을 치려고 유지하고 싶은 게 제 목표인 것 같아요. 불타오르네. 기아를 포함한 프로야구 10개 구단은 오늘 31일 미디어데이를 열고 팬들에게 올 시즌 출사표를 공개합니다. 힘찬 재도약을 위한 담금질은 성공적으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토요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LG 트윈스를 상대로 2022 시즌 개막전을 갖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나주 SRF 열 병합 발전소가 오늘 오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지역 난방공사는 오늘 오전 10시쯤 SRF 열 연료를 투입해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인규 나주시장이 난방공사를 항의 방문해 입장문을 전달하고 일방적인 발전소 가동 강행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발전소 가동과 관련해 나주 SRF 사용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도 내일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집회를 열고 강력 투쟁에 나설 예정입니다. 광주 서구청이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된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직접 행정처분에 나섭니다. 서구청은 오늘 국토교통부가 하청업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법령 검토 등 관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국토부가 법령이 정한 강한, 엄중한 처분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서구는 이러한 국토부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의 등록 말소를 촉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오늘 성명을 내고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 최소한의 관용도 베풀어선 안 된다며 작년 6월에 이어 올해 1월까지 총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가해자인 현산에 면죄부를 씌워준다면 서울시 또한 기업 살인을 용인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도 현산은 광주 도심에서 대형 인명사고를 2번이나 일으켰으면서도 사고 원인을 하청업체에 떠넘겼다며 서울시는 국토부의 요청을 수용해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10년 만인 내년 4월 개최됩니다. 개막을 1년 앞두고 순천 전역을 정원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와 한국수목정원관리원이 손을 잡았습니다.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국내외 홍보와 생활정원 조성, 박람회장 사후 활용 방안 마련 등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금년과 내년이 포스트 코로나 전라남도 방문 해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원 박람회가 이런 전라남도 방문회의 꽃이 될 수 있도록 힘껏 지원을 하겠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지난 2013년 개최된 이후 10년 만인 내년 다시 개최됩니다. 10년 전 박람회가 순천만의 보존을 위한 생태축을 만드는 게 목표였다면 이번 목표는 순천 전체를 정원 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개인정원 조성이나 정원 교육과 관련 산업 등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더 많은 관람객이 내방객이 와서 내가 해설사로 다시 한번 또 도약하고 더 기쁜 마음으로 할 것입니다. 봉사할 것입니다. 조직위는 다음 달부터 박람회장 조성 공사를 본격 시작할 예정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내년 4월부터 6개월 동안 이곳 국가정원을 비롯한 순천 전역에서 개최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KBC 광주방송과 전남관광재단이 전남 방문회 홍보를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업무 협약식을 갖고 올해와 내년 전남 방문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의 관광 미디어 콘텐츠와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송출하는 등 전남의 관광객 유치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순천시 공무원이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현직 시장의 선거 캠프 축하 메시지를 부탁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순천시에서 대외 협력을 담당하는 한 공무원은 최근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서석 순천시장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고 축하 메시지를 부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올해 초 명예퇴직을 한 뒤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됐으며 이번 논란과 관련해 별정직이라 선거운동이 가능한 걸로 잘못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윤병태 전 전라남도 정무부지사가 나주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병태 전 부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된 경제예산 전문가로서 침체된 나주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이번 선거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민 맞춤형 적극 행정으로 나주의 새 시대를 견인하겠다며 나주를 인구 20만 글로벌 강소도시로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유화 전 여수시 의원이 여수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유화 전 의원은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따뜻하고 섬세하게 민생을 지키고 소외된 사람 없는 우리 모두의 여수를 만들겠다며 민생의 현장에서 시민을 만나고 소통하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곽태수 전 전라남도 의원이 일 잘하는 군수가 되겠다며 장흥 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곽태수 후보는 출마 선언문에서 장흥을 발전시키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 위기를 타개하고 미래를 열어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곽태수 후보는 잃어버린 장흥의 역사를 찾아내고 전남 중남부권 산업 중심 도시로 관광 산업이 어우러진 장흥으로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